자, 이제 좀 쉬었으니까, 세 번째 이제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 2교시 때는 이제 그 소성과 탄성,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형의 어떤 그 장단점, 금형이 또 절삭가공보다 또 그 생산성이 뛰어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형기계의 3요소 재료, 프레스 기계, 금형 툴, 금형 다이, 뭐 금형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충분히 그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스 가공의 종류를 보면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데, 그럼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전단 가공은 어떤 가공이 있을까, 또 굽힘 가공은 어떤 것이 이제 굽힘 가공일까, 이제 드로잉 가공하고 이제 포밍 가공들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성형 가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뭐 드로잉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형상이 깊은 것을 이제 그 성형하는 공정을 드로잉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이제 형상이 좀 그 얇다든지 좀 평평하면서 어떤 브랭크 홀더가 없다는 그런 구조, 뭐 정말해서 프렌지 가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엠보싱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성형 가공 중에서도 이제 그 포밍 가공이라고 좀 이렇게 포밍성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볼 수 있다는, 이제 앞서 여기 이제 포밍이라고도 적어놨는데, 뭐 포밍이나 드로나 유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한다면 드로잉 그룹을 좀 하나 구분하고, 이제 성형 가공 부분에서 이제 리스트라이크라든지, 리스트라이크는 이제 드로우 후에 코나 R 부위라든지 한 번 더 형상을 성형한다 해서 리스트라이크다, 뭐 다시 때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압축 가공, 스퀴징 가공은 이제 재료 두께의 변화를 좀 일으킨다든지, 어떤 그 시트 철판에 글자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업세팅 가공, 충격 압축, 이제 치약 그 튜브 같은 거를 만드는 익스트루션, 이런 것들을 압축 가공이라고 이렇게 먹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음 장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음 시대에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보면 프레스 가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더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하다 보면 분리라는 어떤 장르가 있고, 판재 변형, 판 두께의 변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리 중은 이제 분리라는 거는 뭔가 어떤 게 제품을 찍었을 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좌우나 어떤 두 개를 분리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전단이죠. 전단이라는 거를 이제 분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판재를 이제 어떤 형태든지 현재의 어떤 평평한 판재를, 또는 원형 판재라든지 이 사각 판재를 어떤 변형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앞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밴딩, 그 다음에 드로잉, 포밍,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구분되는 어떤 장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로우성이라든지 포밍성,
드로우는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랭크 평평한 판재를 딥 성형을 한다든지 브랭킹 홀더가 이 소재를 잡아줄 수 있는 홀더가 있는 구조다. 그러면 포밍은 홀더가 없느냐? 물론 홀더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형상의 깊이가 얕고 성형이 비교적 판재의 변형을 일으키지만 두께의 어떤 그 변화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 형상을 좀 단순한 형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쉽게 구분이 된다. 나중에 이제 그림들이 나오니까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아까 스퀴징 가공, 압축 가공은 이제 재료 두께의 판 두께의 변화 부분에서 이제 코이닝이라든지, 코이닝은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동전 뭐 같은 경우에 한국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동전을 가지고 동으로 카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성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뭐 주화로 해서 이제 주조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판재를 동판 판재를 뭐 10원이다, 100원이다, 100원이다, 뭐 500원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이닝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코인이다 해서 코이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판재 글자를 뭐 책에 넣다. 만약 이태길 교수다면 이태길 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마킹을 하는 번지에다가 마크 번지를 심어서 그걸 판재에다가 이제 놓고 브레싱을 하게 되면 글자가 보이는, 마크 글자가 보이는, 뭐 마크를 만약에 그 찍는다면은, 성형을 한다면은, 판두께 변화를 일으킨다면 MARKING라고 적어서 번지를 만들어서 스탬핑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판두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단 가공은 이제 더 분리해 보면 브랭킹이다, 커팅이다, 이제 노칭이다, 트리밍이다, 세파레팅이다. 이 세파레팅은 이제 양쪽으로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어싱은 이제 이 구멍을 뚫는 거죠. 이제 렌싱은 그 스크랩은 발생시키지 않고 약간 그 소재를 뭐 찢어준다 그럴까, 어떤 그 스크랩이 없는 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연신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드로잉을 할 때에 그 성형이 이제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든지 성형이 잘 안 될 때 미리 1차 좀 찢어 놓고 포밍 드로우 성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스크랩으로 이제 후공정에서 전단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형을 좀 유도시킬 때, 성형성을 좋게 할 때 찢어주는 이런 판재를 약간 스크랩 없이 찢어주는 그런 어떤 그 성형 공정, 전단 공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밴딩성은 글자 그대로 밴딩은 이제 뭐 니은자 밴딩, V 밴딩, U 밴딩, Z 밴딩 이런 식으로 있고, 커링은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그 어떤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마는 거다. 특히 뭐 커를 한다. 어떤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어머니나 어떤 여성분들이 이제 펌 가게에서 이제 머리를 할 때 이렇게 약간 그 끝을 말아 올리는 이런 것도 이제 컬이라고 하죠. 컬링이다. 해밍은 이제 이 그 재료 두께를 처음에 이제 후렌지를 이렇게 해서 이 소재가 이래 있다면 이런 식으로 90도 후렌지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45도로 이렇게 꺾어서 45도로 꺾어 놓고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재료 두께를 180도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해밍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부리면은 납작한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납작한 일이 붙겠죠. 여러분 이제 차에 보면은 이제 후드라든지 그 도화 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실링을 하고 난 그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밍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실을 단면을 보면 실을 붙인다 이렇게 막 하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90도를 꺾었어. 다시 45도를 꺾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0도로 그냥 압착시키는 개념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공중을 해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징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렌징을 하는 이런 금형을 이제 프렌지 금형이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밴딩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보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리드로잉, 리버스 드로잉. 그러니까 드로잉은 1차 어떤 예를 든다면 이런 이런 용기를, 컵형 용기를 만들 때 1차 드로는 여러 개 좀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가 2차 드로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형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리버스 드로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역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성형을 한다든지 역방향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들어왔을 때 정방향이었는데 이걸 이제 회전해서 리버스는 반대로 일으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버스 드로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리스트라이크 금형은 이제 이 R부를 좀 이렇게 드로잉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R이 좀 커집니다. 이 커지는 부분을 다시 정형이다 해서 한 번 더 성형을 한다 해서 R을 거의 이제 쉽게 거의 직각 형태로 R이 큰 형태를 요거를 드로에서 R을 접었다면 리스트라이크에서는 한 번 더 R을 거의 만약에 5R로 성형을 했으면 3R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리스트라이크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엠보싱이라는 부분은 엠보싱은 이제 여러분들 화장지 같은 걸 보면 이제 이게 약간 돌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엠보싱 철파에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과거에 TV 선전에도 보면은 올록볼록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화장지 성전을 혹시 했는 사례들을 본 학생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평판에다가 물방울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를 하는 어떤 판재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엠보싱이라고 이름해서 엠보싱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시 이런 게 이런 평판에 이제 버링이라는 거는 이제 구멍을 내고 난 뒤에 이 구멍의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떤 턱 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턱 높이를. 이 턱 높이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높이 부분이 구멍을 낸 상태에서 이 높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이제 버링이다. 보면 글자 그대로 어떤 평판에 있는 이런 철판을 이런 식으로 포밍이다 이렇게 형상에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거 밴딩성하고 좀 다른데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다. 또는 이렇게 3차원 형상을 보면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재료 두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포밍 형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글링은 이제 재료 두께만큼 단차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재료 두께만큼 단차를 주는 거를 조글이다. 재료 T가 1T 같으면 여기가 1.0T라 그러면 이게 여기도 1mm 높이로 어떤 단차를 주는 그 조글링이다. 코인하고 마키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브랭킹이다 이런 거는 이제 브랭킹이다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절단선이 있듯이 소재에서 어떤 제품의 외형을 타발하는 거다. 지금 뭐 글자는 아닌데 이 I나 H 타입으로 이렇게 어떤 새카맣게 나오는 걸 판뜨기를 해서 원래는 여기 사각인데 요 모양으로 잘라내는 것을 타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브랭킹이다. 커팅은 글자 그대로 이제 이 소재의 일부를 만약에 이게 이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mm다 이러면 폭이 100이다면 100이고 이쪽이 치수가 만약에 뭐 50이다면 50, 100으로 계속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그래서 커팅이다. 소재의 일부를 잘라내는 가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칭은 이제 그림처럼 우측의 그림처럼 어떤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겠다. 노칭은 많잖아요. 노칭. 코나를 잘라낸다든지 요는 노칭이다. 이제 트리밍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드로우가 이제 깊은 이 원통형 이 드로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그 가장자리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 가장자리가 남는데 이 부분을 이 그림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외곽을 전단하는 거다. 그래서 드로우나 포밍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원통형을 예를 들어서 80이다. 여기 그 원통형 여기 80파이다. 요 바깥쪽에 이제 밑에 후렌지 되는 요 부위가 예를 들어 120파이다 하면 120으로 외형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전단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트리밍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팅은 이제 크게 이렇게 성형을 했을 때 양쪽으로 분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차량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 좌측 우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밍을 해가지고 또는 드로잉을 해가 중간 부위를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뭐 그림의 이게 한쪽으로 분리했는데 이제 이쪽 거는 라이트 또 반대 거는 레프트에서 한 제품을 가지고 두 개를 중간으로 잘라서 중심선 부위를 잘라서 그 물건을 두 개를 가지는 게 이제 세파레이팅 이제 절단을 한다, 세파레이팅 분리한다 이런 뜻이죠. 뭐 떨어져 있다, 세파레이트다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그 세파레이팅 작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피어싱은 뭐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품에 이제 어떤 그 제품이든 어떤 뭐 어떤 형태를 가지는 물건에 구멍을 내는 거죠. 구멍을. 그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귀고기를 해서 귀를 이제 귀에 구멍을 낸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기는 피어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피어싱입니다. 피어싱. 피어싱이 이제 구멍을 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렌싱 같은 경우는 아까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스크랩은 버리는 거죠. 이제 이 브랭크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스크랩이 되는 거고. 이제 커팅 같은 경우는 스크랩이 없는 거죠. 일부 잘라내는데 이제 이 스크랩이 피어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멍을 따고 나면은 어떤 구멍 닦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구멍에 만약에 뭐 10파이를 하면 10파이를 잘라낸 이 부분을 우리가 스크랩이 있듯이 이 스크랩이 있습니다. 그럼 렌싱이라는 거는 그 스크랩이 없이 이제 타발하고 또 밴딩을 동시에 한다. 스크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각자리가 만약에 지금 그림이 이래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단면으로 보면 여기 이제 후렌지처럼 이렇게 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크랩이 없는 거죠. 이 구멍을 이제 이렇게 스크랩이 없다는 거는 이게 이제 덮개처럼 덮여 있었는데 이거를 각도로 해서 씌워 올리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어떤 그 렌식을 하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스크랩 없이 뭐 어떤 판재 위에 어떤 그 기역자 프렌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할 경우에 또는 찢어준다든지 아까 이제 더러 성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프리로 이제 약간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을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부분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스크랩을 버리게 되는데 낸싱이라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소재에서 어떤 스크랩 없이 타발이나 밴딩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전단공 가공에서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교수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충분히 하고 프레스를 조금 이제 입문을 했으니 이 전단이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다. 뭐 브랭킹 같은 경우는 판재의 어떤 외형을 타발하는 과정이다. 커팅은 소재 일부를 잘라내는 거다. 노칭은 어떤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거다. 트리밍은 드로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필요 없는 부위를 절단해내는 거다. 그리고 외형을 전단 가공하는 거다. 세파레이팅은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중간에 중심선을 기준해서 어떤 커팅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제품이 나오는 게 이제 세파레이팅이다. 피어싱은 이제 어떤 구멍을 내는 거다. 렌싱은 스크랩 없이 이제 밴딩과 타발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동영상들이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밴딩인데 밴딩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V자 형태로 이렇게 V 밴딩 V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V 밴딩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직선을 축으로 구부리는 가공이죠. 이제 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U자 밴딩 같은 경우 U자 형태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뭐 이것도 역시 스크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커링은 이제 앞시 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끝단 부위를 이 둥글게 만다, 이제 컬한다, 컬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컬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해밍은 아까 이제 해머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공한다는 의미에서 해밍이라고 명칭이 붙어졌는데 바로 이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90도를 하고 난 뒤에 사실은 45도를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45도 된 놈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구부려주는데 제일 두께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부려주는 거죠. 구부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의 판재를 접어버린다 이렇게 180도로 접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후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후렌지 이 어떤 외곽의 전단 밴딩선을 기준해서 어떤 형상을 밴딩처럼 구부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굽힘선이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압축이 되겠죠. 압축. 근데 이제 반대로 요렇게 또 이 후렌지가 되는 요런 후렌지들은 이제 이쪽에 이제 인장이 되겠죠. 늘어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후렌지는 이제 원통의 용기 등의 가장자리를 구부리는 가공이다. 밴딩하고 이제 유사한데 이제 원통이라든지 뭐 원통이 아니래도 아주 큰 직선 공간에서도 프렌지 이제 기역자 90도로 구부리는 가공을 이제 프렌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탄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브랭크 홀더라는 게 요 까맣게 생긴 이 소재를 그렇게 잡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브랭크를 잡는다 해서 브랭크 홀더다.
그러나 평탄의 소재를 브레이크 홀더로 누르고 소재의 유입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생산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평판을 브레이크 홀더로 홀딩을 하고 있으니 이 위에 상행에 있는 번지가 내려오면 브레이크 홀더가 소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라든지 어떤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홀더의 압력을 풀어주면서 서서히 이제 이 돌기 부분을 이렇게 형탄을 이제 평판을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홀더의 어떤 기능은 소재의 유입을 이제 뭐 컨트롤 한다는 거는 유입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재 유입을 컨트롤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압력이 만약에 뭐 20kg라고 그러면 그 압력을 15kg로 이렇게 홀딩을 좀 이렇게 얇게 하면 유입 속도가 이제 빠를 것이고 또 20 이상으로 20이 이제 어떤 압력의 기준이라면 약간 22쪽으로 25쪽으로 강하게 눌러주면 주름을 이제 빨려 들어가는 주름을 이제 그 주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제 면을 좀 팽팽하게 컨트롤한다. 이래서 드로잉의 이제 브레이크 홀더 구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원통형 이런 용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성형을 했다면 이 가장 원통형에서 이제 해서 브레이크에서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 어떤 주름이 생긴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 척백부 원통형 부분에 이 크랙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브레이크 홀더의 어떤 그 유입 속도랑 어떤 그 홀딩력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많다. 그 홀딩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재료가 유입이 억제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 홀더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홀더가 마찰 계수를 이제 어떻게 넣느냐 또는 마찰 계수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유입을 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고 또는 크랙이 생기고 강하게 잡으면은 이제 브레이크 홀더가 강하게 잡고 있으면은 번지가 내려오면 번지는 이제 내려올라 그러고 브레이크 홀더는 재료를 풀어주지 않으니 크랙이 생길 것이고 이제 좀 풀어주면은 이제 크랙이 안 생기는 대신에 크랙이라는 게 뭐 찢어지는 게 터지는 거죠. 크랙이 안 생기는 동시에 이제 주름이 생긴다. 주름은 이제 그 웨이브처럼 이렇게 이제 그 곡률이 있으면서 어떤 이제 재료가 겹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리드로잉은 이제 드로우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문드 만약에 1공정 원드로에서 80을 내렸다면 이제 원래 제품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100mm라고 그러면 1공정에서 80mm 내리고 2공정에서 80mm 내리는 그 소재를 기준해서 20mm 더 내리게 되면 한 번 더 드로우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리버스 드로우는 프레스 가공 방향을 반대로 한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브레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리버스 밑에서 이런 형태로 이 방향에서 리드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이제 돌려서 정방향에서 하더라도 반대 방향이 이제 리버스라는 반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리버스 드로다 이렇게 이제 역드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로우는 이제 뭐랄까 브레이크 홀더가 있는 구조가 없는 구조. 브레이크 홀더에서는 이제 주름을 억제할 수 있느냐, 크랙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어떤 그 성형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여러분들 학생들은 뭐 이제 어떤 암기 위주보다는 교수의 얘기를 잘 듣고 자꾸 이해를 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라이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는 이제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긴 한데 실제는 여기가 이제 약간의 코너의 R이 좀 더 큽니다. 이 R이 더 크고 여기는 거의 직각으로 이제 이렇게 코너를 그 정확하게 한번 형상을 이름은 이제 치수 정도를 내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로우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알부라든지 요는 코너 알부들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라이커에서는 정치수로 정확하게 이렇게 성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이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엠보싱이라는 건 아까 이제 올록볼록 그런 말을 했는데 판 두께의 변화가 없이 요철을 만드는 거다. 요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 이렇게 모자형으로 원통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 부분에 이제 돌기를 넣는 거죠. 돌기를. 그러면 스크랩은 없어지고 요 조그만한 어떤 그 점 같은 아주 모래알 같은 이런 어떤 그 형상이 또는 뭐 콩알 같은 그런 어떤 크기의 어떤 동그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요철의 어떤 돌기를 만든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판재로서 보면은 뭐 미끄럼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제품을 적재했을 때 뭐 두 장이 붙어버린다. 이럴 때는 엠보싱을 해놓으면 그 엠보싱 높이만큼 좀 단차가 지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재료에 붙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위험한 곳에 이제 철판에 어떤 엠보싱이 없을 경우는 미끄러지는데 요철로 인해서 이제 그 미끄럼을 방지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엠보스 형상을 돌기를 열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생활 뭐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 돌기가 철판에다가 어떤 돌기가 있다는 거는 엠보싱 가공을 했다. 이래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링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싱을 하고 난 뒤에 후렌지를 씌워놓는다는 거죠. 이제 피어싱이 이제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 평판에 이런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좀 그리기가 좀 그렇는데 이게 이제 평판이 있다면 이게 구멍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구멍. 그 구멍을 냈으니까 구멍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각을 씌우는 거죠. 버링. 턱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런 거를 이제 그 후렌지를 세우는 것을 이제 버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피어싱을 하고 난 뒤에 후렌지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어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버링으로 한 훑기 가공을 한다. 후렌지 각을 세운다. 후렌지를 세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밍은 이제 드로우하고 좀 구분해서 보면 뭐 그 판 두께의 변화 없이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형상이라든지 외형 후렌지를 씌운 것도 하나의 뭐 후렌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형상이 좀 깊은 거는 포밍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 조걸은 이제 재료 두께만큼 재료를 겹칠 때 표면을 평평하게 이제 이렇게 조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조걸 자체는 뭐 이게 그 해밍하고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해밍은 완전히 접어보는 거. 조걸은 이 단차만큼 이렇게 재료 두께만큼 이렇게 겹칠 때 표면을 평평하게 되도록 릴리프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걸이다. 릴리프는 이제 도피를 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릴리프. 자, 뭐 포밍 그 작업 공정 분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뭐 다 이름은 좀 용어는 다르지만 어떻든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상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리스트라이크는 코나 R을 한번 정치수를 내준다. 앞 공정에서 드로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R 값이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자기 치수를 제품 치수를 만들어주는 거를 리스트라이크다. 엠보싱은 이제 그 볼록하게 어떤 돌기를 만들어준다. 버링은 이제 피어싱을 하고 난 뒤에 각을 세우는 거다. 후렌지 각을 세우는 거다. 포밍은 이제 어떤 평평한 판재에다 스크랩 없이 어떤 후렌지성의 어떤 그 폼이 형상이잖아요. 형을 만들어준다. 형상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조걸은 재료가 겹칠 때 평평하도록
재료의 단차만큼 이렇게 그 릴리프 가공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거리다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동영상 때 보면 이해가 더 쉬우니까 우선 이론적으로 이 그림 아까는 처음에는 이제 이론만 글자만 얘기했고 이제 그림을 좀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을 조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해하는데 쉽게 될 거다 이래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압축 스퀴즈 가공인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이닝은 동전을 이제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건데 밀폐된 용기 속에서 재료의 표면을 강하게 눌러서 조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가공전인데 가공 후는 이제 가공전에는 이런 돌기를 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강하게 밀폐된 제품을 안 밀리 나오도록 해서 찍는 거죠. 찍으면은 어떤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조각을 가공하는 거다. 마킹은 이제 이게 H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 부분에 마크를 한 거다. 마크. 우리가 이제 어떤 보면은 뭐 상표를 찍는다든지 계에서 상표를 찍는다든지 이래 보면 철판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명을 조각한다든지 각인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마킹 공정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압축 가공이고 이제 동영상을 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시어링을 한다 이게 되는데 이게 어째 보면 잘라내는 거죠. 이게 보면 시어링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태파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어각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주면 잘 안 잘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칼 같은 경우로 뭐 어떤 어머님들이 이제 부엌에서 그 나이프로 그냥 칼로 뭔가를 뭐 이렇게 음식을 조리할 때 뭔가를 음식 재료를 자르는데 그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있습니다. 칼날에 각도가 있듯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한 폭으로 자른 것을 시어링을 하지만 약간 어떤 그 전단각이 있다. 전단각을 주는 거는 이제 시어각을 주는 거는 제품을 잘 잘리게 하기에 이제 그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자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좀 전단 가공을 좀 이해를 할 거다. 뭐 하나의 어떤 시어링이라고 하지만 어떤 커팅하고도 뭐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인데 이제 재료를 일부를 잘라내는 가공이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사각을 뭐 다각형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거는 일부를 잘라내는 거다. 이 모양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노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나 부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미 노칭은 이제 뭐 글자 그대로 노칭이지만은 중간 부위라든지 세미 이런 거를 잘라내는 거다. 어떤 표싱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어떤 가장자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낸다 해서 이름을 노칭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표싱도 노칭이라고 볼 수, 뭐 엄격하게 하면은 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치는 이제 어떤 가장자리를 잘라준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같지만 엄격히 또 얘기하면은 가장자리를 자르는 거하고 구멍을 내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이 프레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자꾸 이해를 하는 습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점선 방법으로 이렇게 가장 외형을 판뜨게 잘라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스크랩은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없어요. 이제 이게 어떤 스크랩은 어떤 그 고철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단 가공 중에서 트리밍은 외곽을 잘라내는다. 외곽을 짱에 정치수를 만든다. 트림. 우리가 머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헤어커트에서 트림 한다는 거는 머리를 영어로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도 되는데 트리밍 한다. 헤어 트리밍이다. 그러면 머리를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외곽을 자른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리밍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리팅. 그 스리팅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그냥 잘라주는 거죠. 뭐 다 유사한데 스리팅 이제 일부 스크랩 없이 이것도 스크랩이 없이 이제 그 어떤 그 소재를 원하는 치수대로 스리팅을 뭐 50mm로 스리팅 하겠다 하면 50mm 간격으로 쭉 잘라주는 겁니다. 이게 스리팅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어싱과 그림이 동영상 그림이 있는데 피어싱과 이제 브랭킹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될 부분이 이 피어싱은 이제 이게 구멍을 닦는 부위가 이제 스크랩이 되지만 브랭킹 같은 경우는 구멍을 닦는 이 스크랩 자체를 이제 제품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번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라냈는데 이거는 피어싱으로 보면 버리려는 거리지만은 브랭킹으로 보면 이거는 제품으로 쓰는 거고 요 까맣게 되는 요 부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싱과 브랭킹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단 메커니즘에서 나오는데 브랭크와 이제 그 피어싱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클리언스를 번지를 기준해서 다이에 클리언스를 주는 거를 이제 피어싱이다. 그러면 이제 다이를 기준해서 번지에 그 클리언스를 주는 거를 우리는 브랭킹이다. 굉장히 이제 교수가 이제 보통 보면 시험 문제 피어싱과 브랭킹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봐라. 이런 거는 이제 시험을 아주 자주 내는 건데 여러분 기억을 좀 참고 표시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많은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 이런 걸 이제 피어싱과 브랭킹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설계할 때에 전단 금형이나 브랭킹, 피어싱 금형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으니 참고를 좀 하면 좋겠다. 자, 뭐 교재가 이제 좀 참 그 교재라든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PPT 교재를 가지고 또는 교수가 얘기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연속적으로 듣다 보면 교수 얘기를 자주 듣다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피어싱과 브랭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좀 뭐 빠른 감이 있지만 어차피 뭐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교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정을 한 번 더 리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기 벌써 2주차인데 2주차 3교시 이제 그인데 공정명이라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 재과목 교육 때는 암기 위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 내지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쉽게 해서 뜻을 이해를 잘하고 그 암기보다는 그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지식을 터득을 해야 된다. 그냥 브랭킹이다 하면 따는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하 스크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이 되는 게 브랭킹이구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교수가 얘기했듯이 구멍을 내는 거는 스크랩이 이제 버려지는 거다. 뭐 이렇게 피어싱과 브랭크가 반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좀 그 정립을 하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실제 이제 제품도 나중에 한번 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보면 아 이게 이제 피어싱이고 이게 이제 그 스크랩이구나 브랭킹 스크랩이구나 브랭킹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파레팅인데 아까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이게 세파레팅 번째가 이 칼을 이제 이렇게 전단을 양쪽으로 해주면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오고 반대는 또 이런 모양이 하나 반대 방향의 모양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2개 이상의 그 반완성품을 잘라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천공이라 해가지고 퍼포레이팅이라 하는데 구멍을 이제 많이 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건축용 자재라든지 또는 뭐 실내외 장식품을 이제 철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연속 천공이라 해서 퍼포레이팅이라 합니다. 퍼포레이팅. 이런 것들은 이제 전용 기계에서 그 많이 이제 그 쓰이는데 건축 자재라든지 실내 디자인 하는 이런 쪽에는 이제 공정을 퍼포레이팅이라고 이래 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조금 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브랭킹을 하고 난 뒤에 브랭킹은 이제 전단면을 제일 두께가 만약에 뭐 3T다 그러면 3T에 전단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면을 이제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불가피하게 이 버라는 이 부위가 있습니다. 버가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전단면이 있고 파단면이 그림을 크게 했는데 파단면이 있고 이 눌림면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밀한 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를 훑기 가공을 해서 이 직선을 한번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소재를 강력하게 잡고 그럼 면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굳이 기계 가공을 안 해도 쉐이빙 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가공면을 확보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쉐이빙인데 그 우리가 이제 전단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 피니시 브랭크 그러니까 한번 다듬 브랭크가 한번 있고 이렇게 이제 쉐이빙 한 번 더 브랭크 행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노크리언스로 해서 1대1로 해서 제로로 해서 완전히 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있고 이제 파인 브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파인 브랭킹은 이제 삼각형 돌기로 해서 강력하게 브랭크 홀더처럼 소재를 잡고 이 면을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 브랭킹은 굉장히 가공 속도라든지 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레스와 달리 이 파인 브랭킹 프레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인 브랭킹 할 때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쉐이빙은 이제 한 번 더 면을 브랭크 면을 엣지 면을 면을 그러니까 이제 없애주고 전단면을 좋게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파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 이제 세파레팅하고 비슷한데 한쪽으로 이제 잘라내는 거죠. 스크랩을 만드는 거죠. 브랭크하고도 유사한데 파트다 해서 파팅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렌싱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재에 스크랩 없이 이 타발과 밴딩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렌싱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밴딩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V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 처음에는 다이 위에 이제 이렇게 까맣게 된 소재를 올려놓고 이제 점점 이렇게 번지를 하강하게 되면 V자 모양으로 하는데 이 절곡이라고 V 절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V 밴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이 이제 이렇게 번지가 내려가면서 저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이제 절곡을 많이 하니까 특히 뭐 가전금형이라든지 건축 자재의 어떤 그 절곡하는 금형들은 이 밴딩 금형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L자 형태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잡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L 굽힘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로타리식으로 L 굽힘이 되는 거죠. L 굽힘, 로타리식으로.
이제 U 굽힘은 이제 아까 V 밴딩하고 유사하게 U자 형태로 양쪽으로 이렇게 번지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밑에처럼 다이를 만들어 놓고 위에 번지가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거를 U 밴딩이다, U 굽힘이다 이래 좀 봅니다. 해밍과 시밍은 이제 그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해밍은 글자 그대로 이 부분을 이제 180도로 만들어 주는 거고, 시밍은 이제 180도 만드는 그 엇걸기를 하는, 우리가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밍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밍과 시밍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드로 가공은 이제 아까 유차 설명했지만은 어떤 원통형으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그 원통인데, 중간에 이제 중공형이다 해서 중간에는 이제 뻥 뚫리는 원통형 이런 가공을 우리가 이제 드로잉 가공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뭐 똑같습니다. 아까 그림 리스트라이크 금형은 아까 드로우를 했는데 한번 쭉 이제 코나 부위를 제품을 이쪽에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리스트라이킹이 아니고 이제 리드로 죄송합니다. 리드로를 한번 이제 이게 형상을 드로에서 크게 해서 더 깊게 뽑는 것을 이제 리드로잉이다, 제드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라이킹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코나 부위를 이제 이렇게 때려줘서 R 값을 크게 한 거를 이제 R 값을 적게 해서 제품 치수를 정형화 시켜준다 해서 리스트라이크고, 요거는 이제 리드로잉이니까 한 번 더 드로잉을 한다, 드로우를 더 깊게 뽑는다 이래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오닝은 이제 리드로잉하고 비슷한데 재료 두께를 이제 벽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보입니다. 리스트라이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나 부위를 이제 때려준다든지 제품의 완성 치수를 만들어주는 것을 리스트라이크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다음 엠보싱은 이제 아까 돌기를 만드는 돌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제품이 보면 이런 돌기가 있잖아요. 돌기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엠보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비딩은 이제 약간의 엠보싱하고 유사한데 그 어떤 원형이라든지 각형으로 어떤 딥드로를 할 때 재료 유입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딩이다. 옵셋팅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단차를 만들어주는 그런 가공인데, 비드하고 이제 좀 다르게 밴딩성으로 이제 높이 차이의 근소한 어떤 두께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옵셋팅이라 그러는데 거의 뭐 비드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강도를 좀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셋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렌징 같은 경우는 프렌지 가장자리를 접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프렌징이다. 수축할 수도 있고 원주 방향으로 늘어날 인장 프렌즈가 있고 수축 프렌즈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글링은 아까 이제 제로뚜기만큼 단차를 내는 거다. 커링과 와이어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가장자리를 말아주는 가공이다. 벌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만든다든지 좀 불룩하게 고무풍선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벌징인데, 주전자 모양이라든지 어떤 그 드럼통 이런 것들을 이제 성형하는 것을 벌징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버링은 아까 이제 벼싱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가장자리를 만들어주는 후렌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버링이다. 네킹은 이제 목이 네킹이라는데 목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네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은 이제 시어 스프링이라 해서 약간 45도의 어떤 태파각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그 맨드릴로 의해서 선반처럼 맨드릴 돌려서 스피닝 가공을 하는 거죠. 어떤 뭐 용기를 만들 때 어떤 돌려서 작업하는 이런 거를 이제 스프링 펀치가 있습니다. 회전체를 놓고 돌려주는 작업, 맨드릴 같은 거, 요게 이제 맨드릴인데, 여기 좀 회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살 표시인데, 이런 거를 이제 맨드릴 가공이다. 이렇게. 포밍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로 쓰기 때문에, 뭐, 밴딩도 포밍이고, 엄격히 하면 이제 엠보싱도 포밍이고, 적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포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제 압축 가공, 인발 뭐 이렇게 쭉 이제 아변 이 소선 가공의 코이닝까지 다 있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경수를 많이 이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벌써 뭐 조금 한 5, 6분, 50분 수업인데 한 5, 6분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지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재택에서 이제 사무실이나 또는 뭐 여러분 도서관이라든지 여러분 혼자 있는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레스의 어떤 전반적인 걸 한번 더 리뷰하고 프레스의 어떤 해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공부를 하고 프레스의 어떤 개념을 정립하는데 한번 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수의 육성으로 이제 사실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외복습을 충분히 해주면 빨리 프레스 금형 설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 이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손 씻기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위생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감염에 한 사람도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수업 듣는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